경자일주를 보겠습니다. 경자 이렇게 보면 경은 양의 금이죠. 수는 이제 체에서는 양의 금이지만 용에서는 음의 수죠. 수. 그래서 이 체와 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자와 해, 그 다음에 사와 오, 이 체와 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과 수가 관계인데 음양이 다르죠. 그리고 금생수로 하기 때문에 식신 아니면 상관인데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상관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에는 임자, 임계죠. 그래서 전부 이 금의 입장에서 경금의 입장에서 임수는 식신이 되고 계수는 상관이 되죠. 그래서 식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고 자 이거는 물상론을 이야기하면 자 이 경금은 뭐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쇠죠. 무쇠 또는 원석 가공되지 않는 그런 쇳덩어리죠. 큰 칼도 되고 또는 산명통에서 달이라고 돼요. 달. 그 다음에 이제 짐승으로는 여기 매라고도 하고 까마귀라고도 하고 새 종류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나 까마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수는 이제 우리가 치배지로 치배지 동물 중에 동물이 쥐죠. 쥐를 의미하고 자수는 쥐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자 바위 밑에 있는 쥐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쥐는 주로 활동을 언제 하죠? 밤에 하죠. 밤에. 우리가 자시가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이죠. 그 무렵이기 때문에 가장 밤에 부지런히 활동을 한다. 야행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초 개념을 가지고 경자일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은 염경, 우경. 그래서 이제 목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화의 기운이 사방간대로 이렇게 뻗치는 이 기운을 지나서 금의 기운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수렴시켜서 응축시켜서 결실로 만들어낸다. 그게 뭐다? 과실이다. 그래서 열매 이런 걸 만든다. 자,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응축시켜서 과일로 만들려면 뭐야 된다? 희혁이라는 게 필요하다.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운이 필요하다? 숙살직권이 필요하다. 숙살직권은 칼을 휘두르는 기운이기 때문에 주로 검경이나 의사 이런 직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더 이제 압축을 하면 수로 저장인데 수는 뭐죠? 씨앗이죠. 씨앗. 씨앗으로 저장되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염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역이라든가 숙살지기 뭐 이런 정도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경금은 달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경금 2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은 달, 서리, 우박 그 다음에 쇠로서 무쇠나 원석, 돌도 돼요. 큰 돌, 바위 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형의학적으로는 제사 지내는 그러한 불기, 제기 이런 것도 의미하고 나머지는 다 쇳덩어리들 금고, 은행, 무기고, 철강, 기계, 농기구, 자동차, 중장비, 열차, 총폭, 거민, 수렵 등을 의미하고 이와 관련되는 종사자가 뭐가 있어요? 군인, 경찰, 스포츠맨, 살인자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자, 경금은 바위산, 기차, 비행기 등 큰 쇳덩어리나 바위를 상징한다.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자신을 잘 드러낸다. 경금은 까마귀이다 또는 매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의 성질은 한마디로 뭐다? 한마디로 의리다 또는 뭐다? 의협심. 의리가 중요하다. 자는 만물 좌우하라. 자가 이제 영양분이 풍부해지는 거야. 아주 영양분이 풍부해지는 거.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아서 기른다. 또는 그런 나아서 기른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여 만물이 그 싹을 낳게 됨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자, 오죠. 오는 뭐죠? 남쪽이고 자는 북쪽이죠. 이건 수고, 이건 화죠. 자, 해자. 해자. 해가 얘가 있겠죠? 자, 해가 얘가 있으면 해는 6개의 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수에 가면 처음으로 한 개의 양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음의 기운 중에서도 이제 양으로 하나의 기운이 태동하는 거고, 오는 그 전에 사가 있었죠. 사와는 6개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와는 하나의 5개의 양과 하나의 음이 비로소 생긴다. 이름 시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오는 하나의 양과 음이 생기면서 이제 기운이 바뀌는 걸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자수는 또 아까 이야기처럼 만물을 어떤 형태로? 씨앗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는 이 만물을 낳아서 기른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자는 이제 삼명통에서 묵지라고 그러죠. 묵지. 자, 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죠? 이게 붓굿이 있을 때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예가, 문장가 이런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붓글씨 쓰는 사람들, 문필가 등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삼명통에 보면 자가 해수를 만나면 물이 대로 돌아가니 역시 뭐죠? 양쪽에 2마리의 물고기가 검은 곳에서 논다 그 말이죠. 쌍어, 유목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문필가가 된다, 문장가가 된다 이런 의미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동물로는 쥐죠. 쥐는 이제 다산이죠. 다산이고 또는 뭐죠? 밤에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야행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맑고 차가운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자수는 우리가 체에서는 양이지만 용에서는 음으로 쓰는 얘기보다 이 자수는 물이 수량이 적고 그렇게 힘차게 흘러가지 않죠. 해는 뭐죠? 큰 물이죠. 자수는 조그만한 정수라고 보면 되죠. 조그만한 물 이런 의미로 보면 된다. 자, 자는 낳는다는 뜻으로 밖은 추운데 안으로 미세한 양의 기운이 시작된다. 아까 뭐죠? 하나의 양의 기운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밖은 차가운데 안에서 서서히 양의 기운이 발동한다. 만물이 휴식기에 들어 기운이 안으로 갈물이 되고 응축되는 시기다. 자, 갈물이 되고 응축된다는 건 뭐죠? 씨앗으로 저장된다는 거죠. 자, 자수는 어두움을 나타내고 쥐를 나타내죠. 쥐가 엄청나게 눈치가 빠르고 다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색정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색정이 강한 걸 의미하는데 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가 강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밤중에 고요하고 음침한 기운으로서 한밤중에 빛나는 에너지 이거를 야반제라고 한다요. 야반제. 지혜를 상징하고 밤의 에로스, 더와의 에너지다. 자, 오, 묘, 유가 뭐죠? 자, 이게 왕지고 도화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수가 도화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상상력이라든가 지식, 글자, 분발력과 이건 아까 묵지라고 그랬죠. 분별력과 지적 판단이 뛰어남을 의미하고 학업 성취력도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수가 뭐죠? 우리가 지혜였죠.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머리가 좋다, 공부도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가 많으면은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밖에 깊은 물속처럼 사람 마음, 속마음을 모르지만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수는 약수토의 청정수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자수는 아까 적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은 뭐죠? 바위예요, 바위. 그럼 바위에서 나는 물이기 때문에 청수죠. 그러니까 바위는 뭐죠? 금이죠. 근데 바위는 금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죠. 금백. 그 다음에 자수는 뭐죠? 원래는 수는 물이 많이 모이면 뭐예요? 검정색이죠. 근데 이 자수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청수,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그래서 금백 청수라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수는 약수터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이 경금이 바위다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석간수, 돌석자에 사이간자,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죠. 석간수, 금백청수 다 어떤 맑은 물, 청하고 맑은 물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수생목을 목표로 하는 배품이 있다. 성품이 인자하고 맑고 보상하고 수결하다. 자수는 씨앗이고 병화는 태양이니 씨앗에 대해 태양이 내리쬐는 형상이니 모이지 않아 싹을 틔우는 희망이나
행운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아마 병자대운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앞에서 우리가 상관을 이야기하면서 금수상관 이야기했어요. 금수상관. 금수상관. 자, 금은 뭐냐면 상관은 뭐죠?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나빠요. 안 좋죠. 근데 금액에 있어서 금에 있어서 관은 뭐죠? 화죠. 화급금이니까. 그러면 금수상관에 있어서는 원래 상관은 관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관이 안 좋지만 이 금수상관에 있어서는 관이 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금수는 뭐예요, 지금? 금은 차가운 돌덩어리, 차가운 쇳덩어리에 차가운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관은 관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상관, 경관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상관, 경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수 상관의 경우는 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관인 화를 만나도 좋다는 거예요. 원래는 상관, 경관은 관을 보면 안 좋지만 금수 상관에 한해서 금수 상관에도 좋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목화상관도 있죠. 목화상관. 목화상관은 뭐죠? 목이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조열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목화상관은 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목에 있어서 수는 이때는 관은 아니지만 금수 상관에 있어서는 이게 화가 관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은 원칙적으로 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금수 상관에 한해서는 이 관을 봐도 무방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참조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내용이 생각이 나네. 금수 상관 이야기 나오니까. 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해저의 옥이다. 해저의 옥이다. 자, 해저의 옥이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자수가 바다는 아닌데 어쨌든 물속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저의 옥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자일주는 경금 바위를 의미하므로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의 형상으로 석간수로서 깨끗한 금백 수청을 얘기한다. 금백 수청. 자, 금백은 뭐죠? 경금을 의미하고 하얀 돌이고 하얀 금이고 수청은 여기서 자수가 조그만하게 물이 나오는데 막디 맑은 물이죠. 그렇죠?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청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금백수청의 모습이다. 경자일주는 겉은 굳센 바위처럼 딱딱해 보이다가도 보이거나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기도 하고 독불장군 스타일이다. 굉장히 강해 보이죠. 너무 우리가 청하죠. 그래서 청한 물에는 고기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죠.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독불장군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학자가 좋겠죠. 학자. 그쵸? 학자. 아주 지고고순한 아주 청한, 강직한 학자의 모습이 떠올리죠. 옛날 선비들. 경금은 단단하고 알찬 성분이고 자수는 음습한 기운들 가운데서 양기를 잉태한 맑은 성분이어서 동시에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금생수로 한다는 거죠. 여기 속에 뭐가 있다? 하나의 일양이 있다. 양기라고 하는 것은 일양이 뭐다? 자수에서 일양이 비로소 시자죠. 비로소 생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양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무 차가워버리면 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금생수가 안 되겠지만 일단 그 안에서 겨울에 우리가 지하수로 세수하면 차갑지 않죠. 생각보다. 자, 경금은 초가을의 결실의 기운이고 자는 동짓달의 기운을 의미하니 수렵과 태동하는 생명활동을 의미한다. 수렴은 뭐예요? 금의 역할이죠. 태동은 그 씨앗으로 주장하는 수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경자의 물상은 쥐가 곡창에 있지 않고 쥐는 어디 있어요? 들판에 있어야 되겠죠. 들판에서 떨어진 벼 같은 거를 주워 먹고 그래야겠죠. 창고 주변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위에 있어요. 바위에. 그래서 절벽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절벽 아래 유유히 흘러가는 물의 모양이다. 그다음에 친금의 상이다. 물속에 금이 빠져 있는 거라고 하죠. 돌이 빠져 있는 거. 밤에 떠 있는 별의 모습이다. 경금을 이제 뭘로 보죠? 달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그마한 이 계곡에 비친 뭐다 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떠 있는 별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에 맞게끔 그런 것을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쥐가 바위 밑에 모여있는 모습이라서 단단한 바위 틈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쉽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의 이동이 심하다. 직주 이동이라고 그러죠. 직주 이동이 심하다. 직주 이동이 심하다 보니 부안이동하기 쉽고 팔랑기가 쉽다. 팔랑되기가 쉽다. 그래서 일단 자기 거처를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바위 밑에 이렇게 바위 밑에 있으면 쥐가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쉽다. 그래서 직주 이동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남의 의견에 기우기 쉽고 그러다 보면 팔랑귀가 되기 쉽다. 기가 열불박자죠. 기자 열불박자. 경자는 절벽 아래 유유히 흘러가는 물의 모양이니 상관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기심과 질투심이 있어 시비를 잘하고 마음이 고르지 못하며 인색할 때는 한없이 인색하고 후할 때는 한없이 후한 성향이 있다. 경자는 쥐가 곡창이 있지 않냐고 절박에 있는 상인이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는 거죠.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고 결말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또 경자는 친금의 상으로 이는 쓸모가 없어진 상황을 뜻하니 성품이 고고하나 외화 내빈 상으로 외양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늘 고독한 성분이다. 물속에 빠져버린 돌멩이는 건져서 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고 성품은 고고하고 그렇지만 밖은 그럴듯하죠. 고고하고 그렇지만 안에는 보다 비어있고 허전하고 고독하다. 그래서 겉만 화려하게 장식할 뿐 마음속은 고독에 젖어서 인간 세계와 떨어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몰두하면 깊이 빠진 습성이 있다. 여기 있죠. 외와 내빈이라든가 밖은 화려하고 안에는 비난하다. 또는 밖은 굉장히 도도해요. 밖은 굉장히 고고하고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게 된다? 외롭죠. 안은 외롭다. 그렇죠. 아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세계에 빠져 있고 혼자 사람 없이 자기 혼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롭겠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의외로 외로움을 잘 타고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경자일주의 순수성이 드러난다. 자, 경자는 밤에 떠있는 별의 상으로 금한순에, 금은 차갑고 수도 차갑고에 비유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가을과 겨울뿐이고 저녁과 깜깜한 밤뿐이니 쓸쓸하고 외로운 상의 성분이다. 그래서 이를 벌리고 거둘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나 아까 뭐랬어요? 유시무종 그랬죠.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고 금수쌍청의 고고한 성품으로 의리지상인데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약한 기질의 상이다. 청한 선비라고 보면 될까요? 선비. 고고한 성품. 의리지상. 여기 나오네. 고결한 선비의 모습. 자, 이게 딱 떠올리죠. 세상 모든 탁수에 물들지 않겠다는 고고한 절개. 탁수는 뭐죠? 흙탕물이죠. 탁한. 자, 탁수. 물이 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들지 않겠다. 근데 이 탁수에는 누가 살아요? 메기 같은 거 살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메기 먹으면 그 메기에서 흙냄새가 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탕수에 물들지 않겠다고 어떤 고고한 선비인데 인간적인 맛은 좀 없겠죠. 강직, 백족 같은 기질,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호감을 사서 지나기 쉬운데 동시에 떨어지기 쉽기도 한다. 그로 인해 인생의 흥패가 많고 중년이 되어서 가산을 탕진하여 그늘 속에서 한숨을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여명의 경우에도 너무 맑고 그러면 남자들이 안 꼬이겠죠. 그래서 외로울 수 있다. 사람이 안 꼬일 수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너무 청하다. 그렇죠. 그냥 선비. 그냥 바위 틈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경금은 초가을의 결실의 기운이라 기가 강하고 매사에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자는 상관이니 두뇌도 총명하고 매사 민첩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자, 경금은 양이고 양의 금이고 자수는 음의 수니까 금생수로서 상관이 된다. 자, 상관과 식신은 뭐라 그랬죠? 자기의 재주를 뽐내는 것, 자기의 노력을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배운 바를 설명하는 것. 이게 상관이 뭐예요?
내가 내 재주를 드러내는 거 밖으로. 내가 갖고 있는 끼를 다 드러내는 거. 그래서 상관이 있어야 내가 발표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요리 솜씨도 좋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성만 있으면 뭐죠? 배우기만 잘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이 상관이 없으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100을 알고 있지만 설명을 못해서 50밖에 설명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배우는 사람이 좀 답답하죠. 학원 강사라든가 일타 강사들 뭐예요? 자, 인성이 50이면 이 사람들은 상관이 한 200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설명을 아주 잘하겠죠. 경자일주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재주와 총명한 머리를 가진 일주다. 일지에 상관을 두었기에 특히 기획력과 아이디어 감각이 탁월하다. 상관, 식신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또 연구라고 했죠. 연구.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는 거니까 연구. 그렇죠? 식신이 좀 독특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좀 일반적이고 상관이 좀 독특하다고 그랬죠. 자, 경자일주는 총기가 남다르고 문학, 예술, 음악 등의 재능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 자주를 뽐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뭐예요? 식상이 발달돼 있어야 연기를 잘하겠죠. 노래도 잘하고 비판적인 평론에 뛰어난 성향을 지녔다. 냉정한 기운을 내뿜는 기질이 있고 차갑고 엄숙하며 쉽게 친해지지 않는 타입이다. 경자일주는 머리가 비상한 만큼 신경도 예민하다. 잘 해서 나가는 일도 갑자기 시들시들해지거나 자신감을 잃고 포기할 수도 있다. 계속 일을 밀고 나가면 대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시무적으로 하잖아. 유시무적.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끝은 없다. 그쵸? 이런 스타일만 고치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의리와 명랑성이 있지만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을 주의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경인일주는 차가운 듯이 인정이 흐르고 유순한 데다 동정심도 많아서 사회에 큰일 할 수 있는 성분이다.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독선적인 성격 그리고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수행으로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자, 경자일주는 또 나왔죠. 금한 수행. 금은 차갑고 수는 또 차갑고 상인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로 본의 아닌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향이 있다. 고고한 선비들 그렇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좋은데 너무 세속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색할 때는 한없이 인색하고 냉정하나 후할 때는 한없이 후한 성정이다. 자신에게 필요하면 아주 잘하고 이익이 없으면 냉혹한 성분이고 청백함이 고립을 자초해 경원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존경은 하는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외와 내빈상으로 겉은 견고하고 화려할지언정 내면은 늘 고독한 기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경자일주는 단순함을 지향한다. 복잡한 걸 싫어하고 낯선 분위기에서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자, 토가 적당히 있다면 학문을 성공한다. 자, 경자 토가 있으면 뭐예요? 토생금이죠. 인성이죠. 인성이 있으면 당연히 학문을 성공하겠죠. 성품이 맑고 깨끗하게 솔직 담백하고 감상적이면 목소리도 아름답다. 예쁘긴 하겠죠. 너무 예쁘면 너무 청하게 예쁘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인간적인 좀 매력은 끌리지 않겠죠. 너무 맑으면 사람이 약간 탁해야 섹시하게 보이는 거죠. 탁해야 우리가 이제 관상에서도 너무 청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외롭고 쓸쓸해 보이죠. 근데 약간 탁해야 우리가 이제 관상에서 눈빛이 흘러내린다고 하죠. 그래야 이제 약간 섹스하게 어필하고 인간적으로 좀 유혹을 느끼고 하는데 너무 맑아버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경자일주는 너무 청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모가 대체로 아름답고 몸의 피부가 맑겠죠. 깨끗하겠죠. 얼굴보다 더 고운데 외롭고 쓸쓸함을 견디지 못해 늘 고독하게 화려한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기질이 있다. 사주에 진술이 있으면 몸도 마음도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진술충을 하겠죠. 진술충. 그럼 뭐죠? 흙하고 물하고 섞여지니까 탁해지겠죠? 자, 경자일주는 일지에 상관을 지녔기 때문에 상관은 뭐예요? 관을 치겠죠. 유화 독전. 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위 상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전. 그냥 관을 치는 거니까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극상의 기질이 있다. 그리고 예리한 비판력을 갖고 있겠죠. 직설적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식 땜질 처방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편이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무모하게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관의 특징이겠죠.
재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직선적인 행동과 거친 성격으로 남과 불화의 소지가 많으면 늘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따뜻한 정을 그리워한다. 다재다능하고 상관이죠. 문장과 언어가 수려함이 특징이다. 의리지상으로 의리가 있고 강자에 강하며 약자에 약한 유형이다. 아까 뭐죠? 청한 선비형이라고 했죠. 자, 자존심과 고집이 강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고집대로 계획하고 행동함으로 타인과 불화는 물론 구설수에 오른다. 경제할주는 자기 본의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하는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겠죠. 경제할주는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행동에 앞서 3번 이상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슴 깊이 새겨야만 복록이 끊이질 않는다. 선행을 베푸는데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정성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래서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가 힘들다. 일지상관의 특성을 진역해 항상 상대보다도 낮은 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명인이 잘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해내는 힘이 있어 평생 시련을 잘 넘기고 평탄하게 잘 산다. 자기가 너무 청하게 살고 자기 자존심만 높이는 것을 좀 낮추면 되겠죠. 자, 특징을 보면 경금이 자아의 개수의 병사되었고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경자는 이게 사예요. 병사되었고 수다 금침으로 결국은 수를 따르게 되니 자식에게 의존한다. 뭐죠? 상관은 뭐죠? 자기 자식이죠. 금생수하니까 자식에게 따르는 정화객이라고 하나 정난차로서 금수가 공존하기 때문에 금수운의 발전을 이루겠다. 금수 쌍청으로 청백함은 세상이 부러워하나 물도 지나치게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못하니 고독을 자초하고 타인이 멀리할까 염려스럽다. 아까 이야기했죠. 물도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못하니 너무 청하니 고독을 자초하고 스스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까 뭐라 했죠? 경혼이라고 했죠. 그냥 존경은 받는데 뭐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긴 해요. 그렇지만 뭐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까탈스럽다 그러면 사람들 싫어하죠. 그러면 내가 좀 어리숙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자, 경제할주는 인내심이 강하나 이기적일 수 있고 남들과 어울려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하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경제할성은 대체로 사람들이 총명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예리한 비판력, 그 다음에 문장이나 언어가 수려하다. 아까 모여서 자수가 묵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필가가 많다. 특히 예술 만나면 쌍어 유묵이라고 그랬나요? 그랬죠. 경제할주는 화살촉과 같이 한번 바뀌면 잘 빠지지 않고 자존심이 강하며 날카롭고 예리하다. 청한 선비 생각하시면 되고 자만심이 강하고 오만 방자하고 과식도 많고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심하고 멸시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너무 청하게 나 혼자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더 심하다. 만약에 사오묘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화급금으로 당하죠. 그러면 반대되겠죠.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나 손자에 해당되고 오만 방자하게 쓰는 것인데 사오묘에 태어나면 오히려 충절을 나타낸다. 관호가니까 그렇죠? 경자일간이 수왕절,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수다급진 되겠죠.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잘난 사람이 된다. 금이 어떻게 돼요? 재련되겠죠. 금백수청이 토가 왕해지면 우매해진다. 아까 토가 많으면 뭐예요? 흙탕물 돼버리죠. 그러면은 탁해져 버려요. 물이. 자, 우매하다는 뜻은 무지막지한 것을 말한다. 머리가 안 들어가고 융통성이 없다. 옳고 그름을 잘 따지며 금수상청에 고고한 성품을 지니면 외롭다. 경자는 음행오행상으로 경금은 금이고 자는 수에 해당한다. 경지의 지지인 자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다. 그래서 일지에 식신상관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음이니 상관사궁이라면 12호성으로 보다 4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일간론에서 키포인트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만들어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도 종이를 꺼내놓고 같이 만들어 보시게요. 자.
자, 경자. 자, 경금은 우리가 12운성에서 무슨 관계냐? 12운성에서 경금은 비견이 뭐냐? 신금이죠. 신금을 찾으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가 뭐가 된다? 항상 비견에서 시작하라. 녹에서 시작한다. 12운성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경금은 양이죠. 그러면 시계방향 이쪽으로. 그러면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와야 되면 노, 광, 세, 병, 사가 돼요. 사. 그래서 사가 된다. 사 뭐죠? 사궁이 돼요. 사궁. 그러면 사궁이 되고 지장간은 뭐가 된다? 좌가 되죠. 자, 자수에는 지장간에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임수와 개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이 자사궁인데 뭐냐? 자, 임수는 뭐죠? 임수는 자수와 자, 임수는 여기죠. 양이죠. 자수는 음이라고 그랬어요. 용에서 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음과 양이 다른 뭐죠? 겁재죠. 겁재는 뭐라고 했다고 우리가 왕이라고 했어요. 제왕, 왕자 상궁이 되고, 자 여기는 횟수는 뭐죠? 양이죠. 그러면은 이 개수가 여기 있죠. 개수가 음이죠. 자수도 음이죠. 그리고 뭐죠? 같은 음양이기 때문에 뭐다? 비견이 되죠. 비견은 뭐라고 한다? 항상 비견은 뭐에서 시작한다? 록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임수와 개수는 녹자 사궁이 되고 왕자 사궁이 돼요. 결국 뭐다? 임수 개수는 뭐죠? 여기서는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은 뭐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뽐내는 거,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거. 육친으로 뭐죠?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고 남자에게는 처갓집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좌를 쓰는 거는 있으니까 쓰는데 만약에 없는 거를 끌어오는 거. 그럼 끌어오는 걸 뭐다? 인종이라고 그런다. 인종. 그래서 종을 쓰면 돼요. 자, 종사궁이라고 써놓고 종. 자, 우리가 목이 없었죠. 자,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자, 목은 뭐가 되죠? 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목화, 화가 병화와 있고 정화가 있죠. 화는 뭐죠? 관이 됩니다. 당연히 똑같고요. 여기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는 똑같죠. 병화와 정화 똑같습니다. 여기서 무토와 기토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금은 금이 없죠. 그러면 금은 뭐냐면 비견이죠. 비겁. 그러면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임수개수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은 어디냐면 간목은 여가 녹이 돼요. 녹. 근데 녹인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간목은 양이니까 시계방이니까 이렇게 하죠. 노광세 이 방향이죠. 그 전당에 뭐죠? 생욕대예요. 뭐죠? 여기죠. 생욕. 생욕이 돼요. 욕종사공이 되고요. 자, 을목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녹이죠. 어떻게 한다? 거꾸로. 음은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노광세 병이 되죠. 그래서 욕병. 항상 욕과 병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병화는 여가 있어요. 자, 병화는 양이니까 우측 시계 방향 가죠. 뭐다? 여가 녹이 되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 태가 돼요. 그럼 태는 무엇과 같이 어울린다? 절과 같이 어울렸어요. 그럼 정화는 절이 될 거예요. 해볼게요. 정은 오가 되죠. 여가 녹이죠. 시계 방향 반대죠. 음이니까. 그럼 이 방향으로 가면 노광세, 병사묘, 절 됐죠. 절이 왔죠. 자, 그래서 역종사궁, 병종사궁, 태종사궁, 절종사궁. 그 다음에 경금은 보면 경금은 여기 있었죠. 녹이. 경금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양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야 돼요. 노광세, 병사. 사가 되죠. 그래서 사종사궁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은 여기 있었죠. 근데 어떻게 가죠? 신금은 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노광세 이렇게 가야 되죠. 녹인데 그 전당이 뭐예요? 하나, 둘, 셋. 생욕대가 되죠. 그럼 뭐죠? 이건 생이 되죠. 그래서 생사 같이 움직이고 절대 같이 움직이고 역병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종을 쓰고 역종, 사궁, 병종, 사궁 이렇게 한다. 자, 재성은 뭐죠? 이 처나 재물을 보고 관은 남편이나 직장을 보는 거죠. 비겁은 형제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1신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화살 또는 연살이죠. 연살은 뭐냐? 그 다음에 망신살은 뭐냐? 그 다음에 역마살은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신 과수 있죠. 고신 과수. 과수가 뭐죠? 여자 혼자 사는 살, 과부살. 고신살은 남자. 보고 되고, 그 다음에 공망을 보면 되죠. 공망. 자, 공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은 뭐 갖고 간다? 삼합 갖고 간다. 그렇죠? 그러면 자수의 삼합은 뭐예요?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자, 여기서 어디다 쓸까요? 신자진. 삼합이에요. 삼합. 자, 그러면 우리가 12신살에서 자, 첫 번째 그 자리, 똑같은 자리 신사지 그대로 하면 동지장화예요. 자, 지살은 신금이고 장성살은 자수고 화계살은 진토예요. 그 다음에 도화살은 연살이죠. 어떻게 한다? 후년. 자, 디우자 써죠. 디우자. 중국 약자로 이렇게 쓰고 후년 반겁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 신 다음 글자의 첫 번째 글자 신이라는 하는 다음 글자가 뭐다? 연살이 되죠. 신 다음에 뭐예요? 신유죠. 신유술에. 그 다음에 망신살은 전천망력이에요. 앞전자 천망력. 한번 전천망력. 6이에요. 6햇살. 자, 망신살은 가운데 글자의 앞글자. 자의 앞글자가 뭐가 있죠? 해죠. 해자축이니까 해. 역마살은 뭐냐면 충역제오래. 충하는 거. 역.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충하는 게 역마살이에요. 두 번째 글자 충하는 게 제살, 세 번째 글자가 월살. 그러면 신금과 충하는 건 뭐죠? 임목이에요. 자, 과수살은 고신살은 뭐 갖고 간다? 방합 갖고 간다. 자, 자가 방합이 뭐죠? 해자축이죠. 해, 자, 축. 자, 이쪽에 있는 게 뭐죠? 신유술의 신유술해죠. 술이죠. 술의 해자축 인이 되겠죠. 자, 과수는 뭐죠? 술이 되겠죠. 고신살은 뭐가 되죠? 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자. 경자 다음에 뭐죠? 신축이죠. 자, 경금과 신금의 이 공망은 어떻게 찾냐? 이 공망은 역시 삼합 갖고 찾아요. 자, 경자는 뭐죠? 신자진이죠. 자, 자자의 다음 글자 뭐예요? 진이죠. 진. 그러면 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경금은 양이기 때문에 진 다음 글자가 뭐예요? 진사죠. 진사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면 검증하기 위해서 신축 갖고 해볼게요. 자, 신축은 뭐냐면 신축은 사유축이죠. 축 다음 글자가 뭐죠? 사죠. 또 사유축 이렇게 나가니까 사가 되죠. 그리고 신금은 뭐죠? 음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뭐요? 사의 앞 글자가 뭐예요? 진이 되겠죠. 그래서 진사가 공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자, 이 왕의 의미가 뭐고, 욕의 의미가 뭐고, 병이 뭐고, 태가 뭐고, 절이 뭐고, 사가 뭐고, 생이 뭐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궁은 사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 도화살, 망치살, 역마살, 고신, 과숙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 들어오면 이 경자 일주에 이런 글자들을 만나면 이러이러한 변동수가 생긴다. 이걸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는 뭐다? 사죠. 사. 경자는 사다. 경자는 사다. 그 다음에 식신, 임수는 왕이죠. 왕. 그 다음에 개는 록. 인종으로 가겠습니다. 간목을목은 뭐죠? 욕병이죠. 욕병. 그 다음에 병정은 태절이죠. 근데 병화와 같은 게 뭐죠? 무토.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게 뭐죠? 기토죠. 그래서 똑같아요. 태절. 그 다음에 경금은 사생, 사와 생이 돼요. 요거는 식신은 아까 이게 쓰니까 할 필요가 없죠. 왕종 똑같고 왕록이니까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자 도화살은 유금이에요. 유금 있죠. 역마살은 해수고 해수, 역마살은 인이고 고시는 인이고 과숙은 술이고 공망은 진사, 진사 공망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육식갑자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경자일지는 일지가 상관으로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데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단순하다. 그렇죠? 일관성으로 의리를 지키고 정의를 지킨다. 일보다는 취미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좋다. 자, 일지상관은 호기심이 많고 오지랖이 넓고 관성을 극한다. 자, 상관은 뭐죠? 내가 어떤 거를 막 내 재주를 뽐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뽐내는 건 뭐야? 내가 관심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여기저기 간섭을 많이 해. 오지랖이 높고 호심이 많다는 상관은. 그리고 상관은 기본적으로 뭐야? 관을 극을하죠. 그러므로 관은 뭐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죠.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극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극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기질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 치받고 하는 뭐예요? 잘난 척도 잘하고 간혹 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하는 경우나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가슴에 말로써 상처를 입히는 경향도 있다. 식상이 노광으로 났다. 식상은 뭐죠? 내 재주를 뽐낸 건데 노광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표현력도 좋고 오지랖도 넓고 하나 뭐다 결국은 사궁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막히게 되므로 욕구가 제대로 분출이 안 되고 막히는 욕구 미제 상태에 놓인다. 욕구 이렇게 쓴지 모르겠는데요. 욕구 미제. 뭐뭘 하고 하려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상이 상관으로 오면은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재주를 뽐내서 이렇게 가는데 뭐에 사궁이니까 딱 막혀버리죠. 사. 여기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궁극적인 도달할 점은 뭐다? 사가 돼버리니까 그냥 욕구 미제 상태에 놓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마음이 고르지 못하고 인색할 때는 한없이 인색하고 냉정한 면이 있으나 후할 때는 한없이 후하다. 남다른 자신만의 고집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데 융통성이라든가 눈치가 부족하여 행동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다. 식상, 특히 상관은 뭐야? 자, 누가 나한테 반응을 주면 뭐죠? 그건 인성이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나서 이거를 식상으로, 특히 상관 나가는 게 아니라 툭 치면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이 툭툭 나오는 거죠. 또 반응도 바로바로 나와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눈치도 부족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행동이 먼저 툭툭 나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오는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다. 자신을 잘 아는 소수와 어울리기 좋아한다. 귀가 얇고 아까 얘기했죠. 귀가 얇고 인정이 많아서 보증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보증을 잘못 쓰면 안 되겠죠. 보증 잘못 쓰면 안 되고요. 자, 경자일자는 금백수청으로 수렴에 차갑기 때문에 사주에 목화 재관이 있어야 조우상으로 좋다.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맑은 물에는 얼어있는 차가운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뜨거운 약간 조우가 화가 있어서 그랬죠. 또 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돼요. 목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일주에 경자일주에 목화가 있으면 보다 재성과 관이죠. 그래서 재관이 있어야 사람들도 생긴다. 자, 경자일주 사주원국에 수가 많고 화가 적고 목이 없고 그럼 식상만 발달한 거죠. 목이 활품이라면 뛰어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사주나 식상만 발달했으니까 남자는 구슬수에 자꾸 오르고 여성은 이별하고 싶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상관만 발달하니까 남편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화가 없고 그러니까 경자일주 사주에 토와 금이 많아요. 토는 뭐죠? 경자일주에 토가 뭐죠? 인성이죠. 금은 뭐죠? 비견이죠. 그러면은 인성과 비견이 뭐다? 내가 힘만 세지는 거죠. 수가 적어요. 그러면 수가 적은데 일개의 목만 있는 경우라면 재물 갖고 다투겠죠. 그런 경우는 남녀 모두가 음란하거나 재물을 잃기 쉽다.
경자일주 남명의 사주 원국이 금과 토가 화하다. 금과 토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극금으로 너무 극을 많이 당하죠. 관이 너무 많죠. 그러면 욕망의 광분하에 날뛰다가 결국은 일신을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직업과 재물을 볼 텐데 먼저 취직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공부는 보면은 태와 절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궁이에요. 끝내 가서 이룬다 못 이룬다? 사궁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태로 들어왔으니까 머리는 좋은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다. 자, 관을 볼게요. 관은 보다 토태와 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궁이겠죠. 그럼 뭐예요? 가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겠죠. 경제할주는 한 길로 나가는 성격 탓에 비즈니스는 최고 직업이다. 신의와 의협심이 있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학가, 요식업자, 예술가, 이건 뭐죠? 우리가 식상이죠. 식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특히 수는 요식업이죠. 그래서 예술가 등이 좋고 금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철강, 금속, 조선, 차량, 기계와 관련된 일도 좋다. 또는 뭐다? 외과나 치과 의사도 적성에 맞는다. 일지의 장성으로 권력교통에 인연을 두고 진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지의 식신의 성분으로 인해서 예술계, 방송, 언론계, 교육계 등으로 진출하여 속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성이 아니잖아요. 장성은 아닙니다. 장성이라면은 경금이면 지지가 뭐야 돼요? 신유가 되겠죠. 근데 장성이면은 겁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지에 유금을 둘 수가 없잖아요. 신유란 말은 없잖아요. 경신이 있어도. 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 말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이렇게 해놨던 건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자, 절벽 아래 흐르는 물의 형상이니 종교, 철학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다. 큰 큰 바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산속에서 돛 닦고 있는 하얀 수염을 기른 그런 선비의 모습도 상상이 되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종교 철학 쪽도 관심 있겠다. 자, 재물을 볼게요. 재물은 뭐냐면 욕이에요. 욕은 뭐죠? 목욕이에요. 목욕. 이거 뭐예요? 더와 비슷해요. 더와 뿌리는 거, 돈 벌어서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병은 뭐죠? 이거는 우리가 12운성의 병은 실제로 아프다. 근데 재물과 아픈 건 아니겠죠. 이제 정제면 부인이겠죠. 부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 12신살로 병은 뭐냐면 역마에 해당돼요. 역마는 뭐죠?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거.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결국은 뭐다? 사공에 차니까 썩 좋아 보이진 않겠죠. 결말은 어떠다? 안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자, 재주가 앞섬으로 평생 재물을 인연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우리 경제할주가 굉장히 자기의 그 지고지순한 그런 게 있어서 유아 독전, 독불장군 그런 경향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어려웠다. 그러면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가 있다. 경제할주 남명은 일지의 상관 도화를 지녔기에 천덕이 있고 미모의 아내를 맞이하며 자, 이게 뭐죠? 상관이라는 거죠. 근데 뭐죠? 자오묘유 이게 뭐예요? 자오묘유가 뭐죠? 도화죠. 그래서 상관 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뭐서 누구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죠. 그러니까 남명 입장에서 배우자 자리가 상관 도화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쁜 부인을 얻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무척 잘하겠죠. 상관이니까. 근데 처궁의 생난을 조짐 있으니 경계하고 관리해야 된다.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또 기가 얇고 정이 많아 보증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는 성분에게 연대 보증 같은 거 절대 쓰지 말아라. 경제할주는 그런 게 특징이죠. 자, 이번에 결혼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경제할주는 부부 인연이 박하여 애정 갈등이 있는 사주고 이박이라서 기가 얇아서
인정이 많아 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자일주 사주에게는 정화가 있는 경우라면 복록이 왕성할 사주다. 우리가 경금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뭐다? 나를 녹여주잖아요. 관이죠. 그럼 뭐도 재물도 지킬 수 있어요. 관이 있어야 재물도 지켜주거든요. 재물도 관이 있어야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자일주 사주원국에 목이 많다. 그럼 재성이죠. 금이 약한 거라면 재다신약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내를 괴롭히겠죠. 아내를 극하며 인색하게 대하지만 재다신약이라서 뭐예요? 다른 여자들은 많이 첩이 많겠죠. 애첩이라든가 다른 여성에게는 굉장히 후하다. 이런 남성의 아내는 이런 경우도 아내도 밖에 애인을 두고 즐기지만 가정을 소홀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가정 경제를 확실히 책임지는 성분이다. 그 남자가 재다신약이면 밖에 가서 바람을 피우면 여자도 어쩔 수 없죠. 애인을 두긴 하지만 그다고 무책임하지 않고 이 여자가 뭐다? 부인이 가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경자일주 사주에 목이 많으면 욕심이 많죠. 재물이니까 음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금과 토가 허한데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어디로 가요? 다 재성으로 가죠. 그러면 여러 남성과 스스로 없이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이건 여자의 경우네. 여자의 경우죠.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경자일주 여명의 경우에 이렇게 여명의 사주원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경자일주가 을축일주 배우를 만나면 자, 우리가 이거 해보면 되죠. 자, 자, 합을 하는 거예요. 을경합이죠. 자축합토죠. 그러면 을축일주가 좋겠죠. 사이가 안 좋은 건 뭐죠? 화극금이겠죠. 그렇다? 또 뭐가 있어요? 목이 있겠죠. 간목도 있겠죠. 화극금 또는 극을 하거나 극을 받거나 뭐죠? 좌우충이겠죠. 병호 가복 그러겠죠. 병호 가복. 정호는 안 되겠죠. 오는 안 되니까 이런 말은. 그래서 병호나 가보가 일주 좋겠다. 가보가 안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병호. 이러면 이별하기 쉽다. 자, 재성을 볼게요. 재성은 뭐죠? 남자에게 있어서 뭐다? 철을 의미하죠. 철을 의미한다. 병이에요. 욕은 뭐다? 멋부리고, 병은 돌아다니고. 남자가 멋부리고 돌아다니면은 집안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요? 차가 남편은 멋부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차가 가주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나 볼까요? 자, 간명일주의 여명도 일지의 상관 동화를 지녔기에 피부가 희고 고운 미인형이며 청명하고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그리고 남편을 능멸한다. 왜 그러죠? 상관이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이기적인 조행을 할 수 있다. 피부가 희고 고운 미인형이다. 이런 부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경자일주의 여명은 인정이 많으나 실증과 골태를 빨리 느낀 타입이고 화관이 금수에 빠지기 때문에 자손궁도 부실한다. 그리고 남편의 덕이 없으면 물론 기가 얇고 인정이 많아서 남의 연대 보증 등으로 이용당하는 성분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남편을 보는 거죠. 남편을. 좀 없었나 보네요. 자, 다른 데 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남편을 볼게요. 남편이 어떤 남편을 구하나? 태화절이에요. 역시 별로 안 좋죠. 태화절. 근데 또 사궁으로 가죠. 경자일주에 배우자덕이 없다. 특히 여자의 경우 배우자덕이 없다. 여명은 손재주와 율솜씨가 뛰어나죠. 왜? 상관이니까. 성격도 상냥하고 활발하고 애정 표현도 잘하고 애교도 있죠. 왜? 상관이니까. 명랑하고 미인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상관이니까. 단아해 보이는 외향에 경자일주니까. 인정이 많고 감수성 있고 고독해 보이고 고지식한 모습도 있다. 너무 이제 고지식하면 남자들이 열등감 갖고 이제 여자가 너무 말끔하고 뭐랄까 청아해 보이고 그러면 고기가 안 산다고 그랬죠. 너무 맑은 물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남자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청하고 맑고 고고해 보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마 열등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경자일주 여명은 이성을 보는 눈은 높으나 실제 남편보다 기대 이하가 십상이다. 기대 이하가 십상이다. 남편의 자리에 자식이 있는 영국인이 남편의 부족함을 자식으로 채우려는 경향을 가지다. 그랬죠. 그래서 득자부비라고 했죠. 그래서 자식을 놓고 남편과 이별하는 성분을 지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자, 경자 여가 무슨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 자,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 자리에 누가 들었냐면 이 경자는 상관이에요. 상관은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식신이라든가 상관은 뭐냐면 자식이에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로지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자식한테 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그나마도 배우자로서 대우를 해주는데 자식을 보면 항상 남편보다 뒷전이에요. 자식보다. 그러면 뭐다 이거는 자, 자식을 얻으면 득자 남편과는 부별 이별이다 그 말이죠. 자, 실제로 이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거죠.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늬만 부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경자일주 여명은 갑오 출생인과 함께 상관 사궁을 지녔기에 외경상으로는 상관, 홍염살인이 미모 센스를 타고났으며 고고하고 도도한 성분을 지녔다. 갑오도 상관이죠. 목, 양이고 오가 역시 음의 화죠. 근데 왜 갑자기 갑오 출생인거나 갑오 출생인과 함께 같은 상관계라는 거죠. 상관 사궁을 지녔기 때문에 갑오사죠. 갑오사. 이것도 사네요. 같은 상관인데 경자도 상관이고 사궁이고 이 갑오도 상관이고 사궁이고 같은 말이네. 자, 경자일주의 여명은 갑오 출생일과 함께 상관 사궁을 지녔기에 외견상으로는 상관, 홍염, 미모의 센스를 타고났으나 고고하고 도도한 성분을 지녔다. 일지 배우자궁에 상관 사궁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경자일주의 여명은 남편에게서 만족하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 중에 경자일주가 많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성은 되게 피부가 곱고 미인형이다. 청명하고 신경이 예민한 편으로 남편을 능멸하는 속성이 있고 이기적인 유형이다.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경자일주는 쇳덩어리가 물에 잠기는 영국으로 수액을 조심해야 된다. 물로 인한 액을 조심해라고 하는 거죠. 수액. 자, 물속에 잠긴 돌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액은 물로 인한 재난을 조심했다. 동상, 풍질, 호흡기죠. 호흡기, 폐, 계통의 질환에 유의해야 된다. 자, 왜 폐라고 그랬을까요? 자, 폐는 자, 우리가 경금은 뭐죠? 금이죠. 금은 폐나 대장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게 금이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럼 폐에 문제 생기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호흡기, 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물과 관련되니까 동상, 풍질 이렇게 되겠죠. 질환에 유의해야 된다. 화기가 태약하면 화기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 등의 문제가 겪을 수 있고 여자는 자궁이 약하기 쉽다. 남자를 이기는 기질이 농후하여 남편을 추방에 내쫓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는 성분으로 심할 경우는 상부하고 남편을 잃고 독수 공방하는 그런 사주일 수 있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관성이 유기하지 않으면 그렇고 자녀를 출산한 후에는 대화가 심해서 뭐 이런 불감증도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인일주 여자분들이 섹스 타임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식을 보겠습니다. 자식은 식신이죠. 식신인데 뭐야? 왕록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은 굉장히 좋죠. 현달한 멋진 자식을 놓을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처갓집이 괜찮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사궁이에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관계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안 좋아요. 자식이 잘 낳긴 했는데 어떻게 나랑 인연이 많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사궁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겠죠. 멀리 떠나서 공부시켜야 되겠죠. 또는 독립해서 살게끔 한다든지.
자, 식상은 여성에게 자식인데 식상이 노광이니 자식은 잘 나가나 사공이 놓였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 덕을 보기가 어렵다. 큰 바위가 어머니고 경금이죠. 큰 바위가 어머니고 자가 자식이니 자식이 어머니에게 자식이 이 바위 덩어리에 깔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또 차가워요. 굉장히 차가운 공간에 놓이니 산액. 그래서 낙태, 유산, 자궁의 임신 등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관이 노광이니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을 놓고 남편을 극하게 되어 득자부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늦게 결혼해라. 38살 이후에 하라고 해요. 자, 남명 입장에서 식상이 노광으로 들어왔으니 처갓집과 사이가 좋고 처갓집에서도 잘한다. 다만 상관이 관을 극하게 되니 직장에 이동이 많다. 남자 입장에서 그래요. 남명 입장에서는. 상관이 식상이 처갓집도 되고 또 직장도 되기 때문에 저기 상관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직장을 때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상이 오면 직장을 사직하지 않고 잘 다니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성해라. 지킬 숫자, 성자. 그냥 지켜라. 새로 창업하면 망하기 쉽다. 그 다음에 상관, 경관, 위와 백단, 궁겁지와.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뇌가 있어요. 나를 극하는 건 뭐죠? 관이에요. 관. 내가 신강하면 괜찮아요. 내가 인성이 있으면 좋죠. 관생인 인생하러 가니까. 근데 이게 없고 이렇게 쓸 때 만약에 이게 상관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이죠. 자식이 자, 이건 남편이죠. 처가 남편한테 구박을 받고 있었는데 자식이 커서 어떻게 남편을 견제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꼭 좋냐? 그럴 때는 좋지.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좋지만 이게 식상이 관을 극해버리면 관이 힘을 못 쓰면 좋냐?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관은 뭘 극해요? 내 주변에 달라드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못난 남편이라도 내가 있으면 다른 남자들이 찝쩍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옆에서 이 비겁이라든가 겁재가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 관이 있으면 쳐주잖아요. 내 편 돼서. 그런데 이 상관이 관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이런 비겁이 겁재가 어떻게 돼요? 군겁. 이 여러 가지의 이 군겁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군겁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이 나와 재물을 쪼개갖는 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상관 경관하게 되고 화가 100가지로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군겁에 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관은 부모 조상의 자리를 깨뜨린 별이니 배우자가 오는 시점을 전후하여 부모 인연 모두 약해진다. 남자는 미모의 배우자와 인연을 의미하고 여자는 자식 커가면서 배우자와 멀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인성은 한번 볼까요? 근데 적어놓지는 않는데 인성은 뭐죠? 어머니죠. 절태니까 별로 안 좋죠. 그쵸? 절태니까 별로 안 좋죠? 형제는 뭐예요? 사와 생이니까 역시 안 좋아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 건강 보면 경금보다 대장 또는 보다 폐. 자수는 방광, 음부, 요도, 귀. 이건 보다 수와 관련된 비뇨기과라고 보시면 돼요. 비뇨기과. 비뇨기과라고 보면 됩니다. 폐, 대장, 배꼽. 자, 경자일주는 신경과민으로 인한 질병과 해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라. 이거 뭐죠? 폐니까 그래요. 폐, 전부 폐. 호흡이죠, 호흡. 대장이 약해 변비나 설사, 치질, 하이열 등으로 고생하게 된다. 대체로 금침, 금이 물속에 잠겨버리면 되게 수액이 되죠. 수액.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동상, 풍질, 호흡기, 폐계통 아까 나왔었죠.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에 유의해라. 화기가 태아가 갈 경우는 뇌출혈도 겪을 수 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고요. 자, 경자일주 사정국에 한두 개 화가 있어도 금수가 많으면 화가 극을 당하겠죠. 화는 뭐예요? 심장 소장이죠. 그래서 이 화가 다친다. 화가 다친다. 심장. 자, 사정국에 화토가 많아요. 그러면은 화토가 많으면 토구수가 돼버리죠. 수가 다치죠. 그쵸? 그러면 신장과 방광이 허약해진다. 그쵸? 아침에 얼과 손발이 부을 수 있다. 사주영국에 목이 없어요. 목이 약한데 토와 금이 많으면
목이 극을 받고 금에 의해서 목을 받겠죠. 금금목. 그럼 목은 간담이죠. 간담에 질병이 노출되기 쉽다. 청력과 신장이 약한 체질이다. 자, 청력과 우리가 신장 있죠. 신장. 자, 수에서 신장을 관장하죠. 이 신장이 약해지면 하얀 머리가 나요. 그리고 청력도 연결돼서 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소리를 좀 크게 이야기하죠. 다 이거보다 수가 약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자혈주는 불면증이나 신경쇠약한 경우가 있고 실증을 내거나 권태가 빨리 온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경자일주는 을경일생이 자수를 보는 경우로 낙정관사를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이건 뭐다? 지나가다가 관 있죠. 배구관 이런 데 푹 빠져서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정관살이 그 말이에요. 우물정자잖아요. 떨어질 낙자 우물정자. 그러니까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구멍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 떨어져서 이렇게 가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낙정관사를 조심해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 써 있네요. 떨어질 낙자 우물정자 빗장관자를 써서 우물이 강물 깊은 구멍에 빠져서 다치거나 죽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점을 조심해라. 그 말이죠. 직업 선택 시에도 수산업, 제빙업, 생수산업, 풀장, 목욕탕, 사우나 같은 업을 할 수 있으면 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피하는 게 좋을까요?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살, 도화살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제가 자, 예를 들어서 경자에 자 유금이 왔어요. 뭐죠? 자유파죠. 자유파. 파가 뭐죠? 깨진다는 거죠. 원래는 신자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금이 와서 진유합금을 해가지고 깨버린다는 거죠. 합을.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의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가 온다. 뭐 크게 의미가 있나요? 해자축, 수국이 되고 해자축 방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이 온다. 크게 뭐가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이 두 개네요. 역마살도 인이고 고신살도 인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경자일주가 대운에 인이 오거나 1년짜리 운에서 이 인이 오면 역마살 조심해라. 만약에 주변에 이게 사주원국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신충을 하죠. 이런 경우는 뭐다?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에서 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주원국 이런 것을 이제 만약에 사주원국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인이 왔을 때 조심하면 되겠죠.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뭐예요? 인사신 형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얘가 해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술이 왔다. 그러면은 뭐 과수살이니까 조심돼야 되지만 술에는 뭐예요? 찰나지망이죠. 난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찰나지망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인사는 뭐냐면 공망은 자 지인사가 뭐냐면 경금 입장에서는 뭐죠? 사로 보면 관이 공망이에요. 관이 공망이죠. 관이 공망이 뭐야? 직장에 별로 인연이 없고 남녀 또는 이 진사 대운이 진사 사운이 오거나 그럴 때 직장 다니다가도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사 대운이 오거나 사의 운이 오면 공망이 이제 관이 공망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에서 우리가 당사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자, 축, 인, 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자. 자, 우리가 경자죠. 그럼 뭐다? 자는 청기성이죠. 청기성, 인기, 귀여움, 사랑, 존귀함, 기쁨, 즐거움, 행복, 자기발전 이런 뭐 있는데 어쨌든 귀함을 얻는다는 거죠. 귀함. 그래서 조상과 부모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는 청기성. 그 다음에 축은 뭐죠? 축액. 그러니까 천액성이죠. 천자만 붙으면 돼요. 가운데 글자만 바뀌면 돼요. 그 다음에 이는 뭐죠? 인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축액, 인권. 그러면 청권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묘는 묘파. 그러면 뭐죠? 참파성이 되죠. 그 다음에 지는 간이죠. 청간성.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문. 사문이니까 천문성. 오는 복이죠. 오복. 천복성. 그 다음에 미는 미역. 역마죠. 천역성. 그 다음에 신금은 원숭이. 외롭죠. 천고성. 신고. 그 다음에 유인. 칼날이죠. 천인성. 그 다음에 수레는 뭐죠? 예수성이죠. 천예성. 해수는 뭐죠? 수혜, 천수성.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축액, 인권, 묘파, 진간, 사문, 오복, 미역, 신고, 유인, 수레, 해수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자는 귀이기 때문에 청기성이다. 그래서 이 뭐죠? 하늘에 귀함이 있는 별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경자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자 일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청한 선비, 깨끗한 물, 맑은 물, 도도함, 고귀함. 그렇죠. 너무 맑아서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자기 자신을 좀 낮추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